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주죠. 10월 23일 미국 시간으로 본장이 끝나고 발표가 되는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5시 이후가 되겠네요. 지금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테슬라의 이번 2024년 3, 4분기 EPS는 0.59달러입니다. 물론 이 역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전에 EPS의 컨센서스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0.59달러인데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도량도 늘어났고 에너지 사업의 퍼포먼스도 더 좋아졌거든요. 근데 전년도 이제 2024년 3, 4분기 EPS가 0.66달러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의 퍼포먼스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0.59달러로 책정이 됐다는 것은 조금 의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자, 첫 번째로 시장이 예상을 했었던 컨센서스들이 계속 틀렸습니다. 이제 4분기 동안에 어닝 미스가 계속 났어요. 그 뜻은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보다 계속 퍼포먼스가 안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그 부분이 감안에 대해서 또 이제 예측하기 힘들었던 예기치 못했던 일회성 비용 등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EPS가 낮아지는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잡았지 않느냐 싶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2, 4분기 때 8천억에 가까운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기관들조차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8천억이 한 분기에 비용으로 나간다는 건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이 비용으로 인해서 0.14달러나 EPS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기관에서 생각했던 컨센서스보다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3, 4분기 때 0.59달러의 컨센서스를 만들었던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인도량 발표가 났는데 중국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이번에 보여줬어요. 자, 그 뜻은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가가 미국과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EPS에도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왜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미국과 유럽은 판매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EPS에 조금 부정적으로 기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유,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이유로 보는데요. 올해 6월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로부터 AI 관련된 칩 10만 개를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금으로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것이 6월 달이면 이제 6개월 텀이 남아 있었던 시점이었잖아요. 자, 근데 그때 얼마의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5조에서 6조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5조와 6조를 올해 다 지급한다고 한다면은 3분기와 4분기 때 2.5조가 넘어가는 현금을 지출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것은 또 일회성 비용이 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분기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 조금 더 분납해서 낸다고 했었을 때 이번 3, 4분기 역시 물론 2, 4분기 때 8천억에 가까운 현금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회성 비용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기관들이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종합적으로 좀 엮이면서 3, 4분기 때 EPS를 0.59달러,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현격하게 낮은 EPS를 예상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전망을 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16번째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5번 정도가, 4번 정도가 이제 승리를 했었고, 11번 정도가 실패를 해서 이제 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 번 주가가 올라가고 2번 주가가 떨어지는,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를 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자, 지금 시장은 테슬라 실적 발표를 볼 때 실적 발표 때 나오는 숫자와 그리고 가이던스 때 이야기하는 일론의 멘트, 이 두 가지 큰 축 중에서 매 분기마다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지는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 때마다 이 관심을 가지는 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준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단순하게 이제 EPS가 미스했다, 서프라이즈를 했다, 그 영역을 떠나서 말이죠. 자,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 4분기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 숫자가 나왔죠. EPS가 나옴과 동시에, EPS가 미스했다는 게 나왔죠. 근데 주가가 그 EPS가 미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5%가 넘어가고 7%, 8%까지 주가가 삽시간에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장은 이번 1, 4분기 때 크게 말씀드린 두 축이 있다고. 실적 발표의 숫자냐 아니면 가이던스 때 일론의 멘트냐, 어디에 더 관심을 두느냐. 그런데 1, 4분기 때는 이 EPS의 숫자보다는 일론의 가이던스에 더 큰 기대를, 우려보다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EPS가 미스가 났지만은 그 IR 자료에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그 지도가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PPT 자료에 보여졌었죠. 그러면서 가이던스 때 일론이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자신감 있게 하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IR에 그런 장표를 붙이는 경우들이 잘 없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 4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은 웃음도 보이면서 매우 자신감 있게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미스가 난 상태에서도 올라갔는데 가이던스가 발표되는 와중에도 계속 주가는 올라가면서 $200 언저리까지 갔었나요? 하여튼 이제 그때 $200 아래에 있었던 테슬라 주가가 거의 $200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장중에 15% 가까이 올라갔었던 기억도 나네요. 자, 1, 4분기 때 관심사는 EPS가 아닌 테슬라의 미래 사업, 그리고 가이던스의 일론의 멘트였습니다. 자, 2, 4분기 때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2, 4분기 때는 1, 4분기 때는 반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2, 4분기 인도량 발표와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 이제 발표가 됐었죠. 그때 2.2기가와트, 9기가와트 per hour라는 2.2배가 넘어가는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사업은 영업 마진이 지금 23%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테슬라의 미래 사업이 이제 꽃을 피우는구나 하면서 너무나 기다려왔었던 소식이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죠. 인도량 발표 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바라던 EPS의 상승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겠구나. 이제 실적이. 이 기대를 하면서 실적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그 뜻은 실적 발표 때 나오는 이 EPS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0.52달러였나요? 난갭으로 0.52달러, 갭으로는 0.45달러라고 하는 참혹한 결과가 나왔어요. 시장이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와버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때 역시도 이제 주주총회 때 보상한 제투표가 가격이 되면서 가이던스 때 일론이 좋게 멘트를 해주고 사실을 기준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주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기대가 가득한 그런 멘트를 2, 4분기 가이던스 때 날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그것도 예상이 빗나가면서 일론은 그 어떤 확답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유망한 어떤 그런 컨셉의 그런 뉘앙스의 멘트를 날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실망감으로 쭉쭉쭉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엔켈의 청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180까지 다시 곤두박질
쳤었던 2, 4분기 실적 발표와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자, 2, 4분기 때 주요 관심사는 실적이었습니다. 그 EPS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3, 4분기 때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저는 이 관심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번 실적 발표 때의 주요 관심사는 저는 2, 4분기와 동일하게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실적 발표 때 숫자가 왜 중요할 것이냐. 지금 인도량도 좋아졌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성과도 좋아졌는데, 지금 이 일회성 비용이 정말 2, 4분기 때처럼 8천억이 넘어가는,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일회성 비용이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관심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또 일회성 비용이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또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이런 비용이 나오겠다는 인식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아무리 그것이 미래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더라도 EPS의 어떤 당분간의 EPS의 흐름에는 대신 좋지 못하겠다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실망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만큼 이번 관심사는 이 실적의 EPS로 보이고, 자, 그러면 이것이 뭐와 연관이 될까요? 당연히 영업 마진과 연관이 됩니다. 사실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발표 때 최고의 관심사는 뭐였나요? 바로 영업 이익이었잖아요. 오퍼레이팅 인컴이 20%를 이제 사수를 하느냐, 이것이 무너지느냐, 이것이 한 자리로 다시 떨어지느냐, 두 자리로 다시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게 언제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저는 영업 마진이 그러면은 일회성 비용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성장을 했는데 이것이 다 섞였을 때 영업 마진이 결국 얼마나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왜냐하면 1, 4분기 때보다 2, 4분기 때 시장은 실망을 했지만은 그나마 좀 위안을 삼았던 것이 영업 마진이 1, 4분기 때보다 높아졌었거든요. 일회성 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 있음에도 올라간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시장은 배터리의 원가라든지 리튬 가격의 원재료에 대한 원가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일론이 계속 테슬라의 천재들과 함께 이 원가 절감을 계속 실현시켜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영업 마진에 대한 기대를 계속 해볼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상기시켜 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 때 EPS 숫자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면 가이던스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느냐. 지금 가이던스 발표가 나고 난 뒤에, 가이던스 1론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9거래일 다음에 미 대선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의 최대의 대선 테마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물론 이것이 이제 일론이 먼 미래를 보고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지금 9거래일 후에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 대선 결과가 나오는데, 가이던스 때 일론이 아주 확정적이고 아주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어떤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일론의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 경영 전략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거든요. 트럼프가 됐었을 때 적어도 이제 내년도에 테슬라의 2025년 경영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 경영 전략 역시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이던스 때 일론이 아주 적극적으로 미래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실현이 될 것이고, 모델2가 언제 양산이 될 것이고, 모델Y의 주니퍼가 언제 될 것이며, 사이버트럭의 여러 가지 손익분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일론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트럼프가 테슬라 사업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트럼프가 먼저 꺼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역할을 크든 작든 해주었던 사람이 일론이라는 것을 트럼프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테슬라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가이던스 때는 좀 매우 특별한 가이던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미래의 어떤 그런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FSD의 중국 승인이 지금 거의 정말 다다랐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왜냐하면 미중 갈등이 있고 트럼프가 그렇게 선호할 만한 그런 멘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대선 결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은 일론이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는 가이던스보다는 조금은 더 실적 발표 때 어떤 그 영향을 더 주가에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 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 지금 가이던스보다는 실적의 EPS에 조금 더 관심을 가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테슬라 주식을 10주를 매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적 발표 전에 4주, 실적 발표 이후에 6주를 매수를 하는 그런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만들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EPS 관심이 많더라도 가이던스 때 그래도 뭔가 일론이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것이라는 그런 심리가 항상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일회성 비용이 지금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주를 매수할 수 있다면은 실적 발표 전에는 4주, 실적 발표 후에는 6주를 매수를 하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번 실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